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5G 관련 리뷰 및 진단 영상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벌써 6세대 이동통신 6G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2147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어디다가 이렇게 네 곳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최근 뉴스인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일 전 지난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통신시장인 6G 6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패권도 차지하겠다는 전략의 내용을 골자로 한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이동통신 R&D 추진 전략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총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뉴스 보시면 3일 전이죠. 3일 전, 2일 전, 4일 전 5G보다 50배 빠른 6G 2028년 세계 첫 상용화한다. 5년간 2천억 투자한다. 정확한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147억 원입니다. 그리고 6G 경쟁 본격화하는데 한국과 미국과 중국 기술 주도권 노린다. 관련된 뉴스는 정말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시면 최성현 삼성전자 차세대 통신 연구센터장은 지난 26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지금 우리는 왜 6G를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고 그게 또 이슈가 되다 보니 7월 26일 관련 뉴스가 몇 개요? 여기 보세요. 31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자라고 해도 안 쓸 수가 없죠. 주식시장만 놓고 봐도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고 있고 흐름도 좋고 이런 가운데 삼성의 움직임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관련 뉴스 10건 이렇게 나오는데 무려 31건씩이나 많이 그러니까 5G도 그렇지만 6G도 관심이 큰 상황이다 라는 것을 관련 뉴스가 몇 개 나왔는지만을 보고도 알 수 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라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약 한 달 전인 7월 14일에 6G 6세대 이동통신 백서를 공개하며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하면 삼성이 하면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종목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지난 6월 말에 벌써 한 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6월 말에 매일매일 한 종목씩 소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5G 큰 흐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올해 4분기부터 미국 5G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내년부터는 5G 투자가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이어서 해외 통신사양 매출 기대감은 내년까지가 아니고 내후년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큰 흐름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6월 27일 날 HFR을 소개했고요. 6월 27일 그리고 6월 28일 그 다음날 RFHIC를 소개했고 그리고 솔리드는 6월 29일 서진 시스템과 오일 솔루션은 6월 30일 날 소개했습니다. 총 5개 기업을 소개해드렸고요. 5G 관련주는 제가 왜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5G 관련된 기업을 소개했을까요? 그렇죠? 5G 관련주는 중장기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중 특히 서진 시스템은 저 믿으신다면 올해 팔지 말고 넘기는 것 어떠냐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이라면 기억하실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위 3개 종목 있잖아요. 이 5개 중에 오일 솔루션, 서지 시스템, 솔리드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개 업체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하다. 근데 잠시 후에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5개 종목 모두 물론 더 있습니다.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 있긴 하지만 제가 소개한 종목들에 대해서 오랜만에 이제는 한번 물론 중장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뭐 관심 종목으로 계속 보고 흐름 체크하고 있지만 뭐 중장기로 볼 종목이어서 뭐 리뷰 및 뭐 영상 이렇게 뭐 자주 영상 올리진 않았는데 이제 한번 점검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이제 좀 5개 종목 합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5G 관련돼서는 종목마다 흐름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오랜만에 5개 기업 리뷰 진단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거 캡처해 갖고 온 사진인데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보여드리기보다는 제 핸드폰에서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더 깔끔하게 보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여기 핸드폰에 이렇게 캡처한 이 순서대로 5개 종목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오이솔루션이죠. 오이솔루션 이제 기술적 흐름 좀 봐볼게요. 오이솔루션 6월 30일 날 소개했었습니다. 6월 30일이면 화요일이었고 그때 종가가 47,200원이었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지면 뭐 한 50% 정도는 상승한 거고 일봉 흐름 이렇고요. 주봉에서는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이제 의미 있는 좀 상승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주봉을 보고 알 수가 있고 월봉 그래서 이렇게 일봉, 주봉, 월봉 짧게 흐름 봤는데 모두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주봉 좋다. 어떤 분은 월봉 이거 너무 좋은데 뭐 이러실 수도 있겠고요. 실적 보면은 2분기 실적 저조했지만 미국 내 고마진 제품의 매출 증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으로 영업이익률이 14.2%를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왔다는 게 뭐 괜찮았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른 5G 관련 종목들도 그렇지만 올해는 그렇게 실적 기대감이 크진 않습니다. 지금은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실적이 좀 기대되는 거는 4분기 이후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시죠? 3분기 실적 회복도 크진 않겠지만 삼성전자 신규 고객사인 캐나다의 비디오트론, 뉴질랜드의 스파크, 베트남의 모비폰,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 등이 5G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 신규 고객사가 또 고객사가 늘어난 것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는 것이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종가상 65,000원이 강하게 지켜져야겠고 중기적으로는 대장주인 에이스테크 잠깐 봐볼까요? 에이스테크는 금요일에도 상한가 갔는데 에이스테크 보시면 잘 올라오다가 한 2주 이상 조정 나오면서 여기 보시면 21선 핑크색 선 이평선이 21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어때요? 21선을 만나면서 조정이 컸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21선을 만나면서 조정도 크지 않았고 항상 아래 꼬리가 달렸어요. 그쵸? 저가 매수세가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이솔루션 역시 향후 주가가 만약에 좀 쉬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21선은 더 올라올 거고 그럼 21선 만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에이스테크처럼 향후 주가가 21선을 만약 이탈한다고 해도 큰 조정이 아니고 결국 21선에서의 반등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9만원에서 10만원 수준까지의 상승 가능성도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6월 30일 날 소개했고요. 6월 30일 종가가 32,150원 한 50%는 상승했다고 보이네요. 일봉 흐름은 이렇고요. 주봉 흐름 이렇고 8월 첫째 주에 한 번 더 뽑았습니다. 그리고 월봉 오이솔루션처럼 서진 시스템 역시 일봉, 주봉, 월봉 모두 괜찮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매출 비중이에요. 1분기 매출 비중인데 보시면 통신 장비가 역시나 비중이 가장 커요. 25.4%. 그리고 휴대폰, 스마트폰도 한 15.3% 되고 반도체도 12.1%. ESSS. 그리고 이제 기타 부분인데 매출 비중이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마 통신 비중만 60% 이상 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소개를 할 때에도 서진 시스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보시면요. 그쵸? 통신 장비. 이건 작년 비중이었으니까요. 통신 비중이 가장 큰. 근데 핸드폰과 반도체 장비도. 그쵸? 그러니까 통신만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출 비중을 보여드리면서요. 작년과 달리 통신 장비 쪽 비중이 줄어든 사이에 지금 보고 계신 뭐 핸드폰, 반도체, ESSS, 기타 부분 모두 증가했습니다. 모두 증가했다. 그러니까 향후 5G도 그렇고 반도체, 스마트폰, 또 전기차까지, 전장 부문까지의 여러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5개 종목 중에 유독 서진 시스템만 저 믿으면 올해 팔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거 어떨까? 유독 서진만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가 컸었어요. 네. 지금의 흐름 또 향후 전망 등을 보면 현재 시총이 얼마냐면 시가총액이 8,300억 원 정도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시가총액 1조 원대에서 노는, 그러니까 앞으로 한 826, 한 20% 좀 넘게 상승하면 이제 시가총액 1조 원 정도 되겠네요. 한 20에서 25%. 그래서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시가총액 1조 원대 위에서 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가격은 종가상 43,000원은 강하게 지켜져야 견조한 흐름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일봉 흐름 이렇고요. 주봉 흐름 이렇고 월봉 흐름 이렇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 모두 괜찮은 모습이고요. 지난 7월 21일이 언제냐면 이때예요. 갑자기 갭상승해서 뜬 날. 이때 음봉이었죠. 동그라미 친 7월 20일까지의 주가는 8,000원이 안 됐었어요. 8,000원 미만이었는데 하나금융투자에서 아침에, 그러니까 장 전에 레포트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7월 21일 날 아침 9시 시작하는 가격이 20일 전일 종가보다 7%대 더 높게 시작해서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죠. 8,000원이 안 될 때 목표가를 얼마 제시했죠? 네, 12개월 목표 주가로 12,00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일선 따라 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요, 거래량 아래를 일단 봐볼게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7월에 이렇게 파란색 선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외국인 보유율. 7월에 외국인이 좀 샀구나. 그리고 8월 들어서 누가 산다? 네,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좀 뭐 팔고 있긴 하지만 7월에 좀 샀으니까. 네, 그래서 투시는 6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금요일 날에는 사모펀드 매수세가 좀 컸었습니다. 수급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료에서도 여기 보시면 솔리드 같은 경우는 제가 6월 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6월 29일이죠. 정확히는 인빌딩 중계기의 강자라고 적었었죠. 인빌딩의 강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부와 통신사 관련 언급대로 진행되기만 한다면 국내 주요 건물 인빌딩 투자, 지하철 중계기 투자 규모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솔리드는 통신 3사를 모두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일 것입니다. 기술적인 흐름 다시 봐보면요. 향후 조정 시에 금요일날 상승,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이 캔들의 반 정도, 그쵸? 한 8,900원, 9,000원 요 사이인데, 요 사이에요. 그래서 향후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종가상 9,000원을 강하게 지켜내면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우상향 그려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월봉을 보시면 아직 신고가 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시면 월봉 길게 뽑아봤죠. 무려 2005년부터 지금 15년 정도의 흐름을 보고 계신 건데요. 여기 이제 가격대가 있는 거죠. 좀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심리적으로. 그래서 추가 상승이 앞으로 나온다면 11,000원 11,000원 전후에서의 흐름, 수급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량 소화 과정에 심리적으로 좀 부담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은 7월 달에 많이 좀 매수했었던 외국인이 한번 그 가격대를 물량 소화를 해주는지, 아니면 8월 들어서 매수를 하는 기관이 좀 의미 있는 고점 신고가 낼 때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나간다든지, 그런 수급 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 종목은 RFHIC입니다. 6월 28일 날 소개를 했었고요. 6월 28일이면 종가상 36,900원. 네, 36,900원이고요. 앞에서 살펴본 종목 3개 대비 저조한 흐름이긴 합니다. 가다가 이제 7월 중순 이후에 좀 꺾였죠. 2분기 실적이 일회성 비용까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랬는데, 보면 2분기 실적에서 일회성 비용이 한 20억 원까지 반영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화해양 매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점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부터는 인도와 미국향으로 매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고요. 역시나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기관 7월달 보세요. 빨강색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네, 기관이 약 한 달 정도 매수하다가 매도를 했었고, 외국인도 매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7월 말 이후에는 다시 매수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좀 꼬였던 수급이 좀 숨통을 트는 그런 초입인 듯 보입니다. 7월 말 이후에는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하지만 지분을 조금 늘려가는 모습이고, 기관도 한 달 사고 한 2주 정도 팔다가 다시 한번 이제 매수로 살짝 이제 돌아선 거 아닌가? 돌아서지 않았어도 매도가 좀 멈추고 뭐 관망 내지는 그 이상, 그래서 이제 숨통을 트였다, 뭐 그런 표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면은 아직 추세선에 상단을 의미 있게 돌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돌파하려다가 터치만 하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일단 4만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는 지속 우상향 중인 검정색 선 240일 이평선을 종가상 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일선 계속 지금 꾸준히 우상향 중이죠. 그쵸? 뭐 상승 각도는 가파르진 않지만, 그리고 이제 에메랄드색인 121선, 60일선, 5일선 등 241선도 그렇고 많은 이평선들이 이렇게 촘촘히 모아져 가고 있는 초입인 것 같아요. 이평선 수렴. 그래서 뭐 숨통도 트였고, 그래서 뭐 가격적으로 뭐 향후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뭐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 조정 나올 수 있겠지만 좀 기간 조정 성격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종목은 HFR입니다. HFR. 6월 27일 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6월 27일이면 토요일이었구나. 그럼 금요일날 종가 6월 26일 금요일 종가가 35,050원이었네요. 35,050원이었고 앞에서 살펴본 4개의 기업과 비교하면 좀 다른 게 증권사 레포트가 잘 나오지 않아요. 5월 말 이후에는 증권사 레포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4월 이후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모두 4만원을 가기 전에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RFHIC처럼 기술적으로는 우선 종가상 4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게 급선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요. 지금 특별한 건 없어 보여요. 거래량 아래도 그렇고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기관도 요 정도 갖고는 그 전에 흐름도 수급도 특별한 것은 없고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최근 저점이 지난 6월달의 저점보다는 높고 6월달의 저점이 지난 3월 말의 저점보다는 높고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가격은 35,300원이 종가상 강하게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이렇게 5개 기업을 살펴봤는데 지난 6월 말에 소개해 드렸고 보시는 분들께서 종목마다 관심이 다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5개 중에 2번, 3번 아니면 4번, 5번 종목 관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다 큰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종목에 지난 6월 말 영상을 봐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개 기업 영상을 보시게 되면 왜 하필 주식대박 보좌관이 6월 말에 하루에 1개씩 그리고 마지막에 4번째, 5번째 서진시스템이랑 오이솔루션은 하루에 2개나 소개하고 그래서 여러 지난 6월 말의 영상을 함께 몇 개를 보시면 제가 왜 하루에 하나씩 5G 관련주를 소개했는지 뭔가 좀 느낌이 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고했기에 리뷰 및 진단 영상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 제 관심 종목 저도 이제 HTS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증권사는 이제 삼성증권을 쓰고 있는데 제 관심 종목 1페이지에 중요한 부분에 이들 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봐왔기 때문에 리뷰 및 진단을 하지 않은 거지 제가 관심 그냥 한 달 반 전에 그냥 기업 소개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안 보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관심 종목 1페이지에 이 종목 5개 다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일 보는 거죠. 그렇죠? 계속 보고 있다는 거. 또 중요한 타이밍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5G 관련된 종목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물론 잘 나가는 다산 네트워크도 있고 에이스테크 등도 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는 요 5개가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